네. 개인으로는 더 이상 DSR 40% 이런 게 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님을 뵙고 나서 다른 종류의 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대출로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배우게 돼서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하면 계속해서 경매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됐죠. 그럼 원래는 원리금 상환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네, 같은 맞습니다. 원래 세채 낙찰 받았지만 원리금 상환하면 남는 게 없다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걸 해결은 조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걸 해결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원리금 상환은 안 하시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이제는 그런 작가님이 알려주신 다른 종류의 대출을 통해서 이자만 내는 정도로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이제 할 수가 있었죠. 오늘 저를 찾아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근데 직업도 꽤 괜찮은 직업이시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죠. 그런데 저한테 수업을 받기 전에 낙찰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세 채를 빌라를 다 낙찰 받으셨잖아요. 예. 근데 왜 저한테 수업을 오신 거예요? 제가 세 채를 낙찰 받기 전에 네. 경매를 배우려고 네.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받고 세 채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세 채 낙찰 받았으면 그래도 이제 나름 경매에 대해서 이제 몇 바퀴를 굴려 보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저 같으면 수업을 안 받을 것 같은데 다른 수업들은.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다가 저를 찾아오셨는지. 그 세 채를 받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세입자를 구하려고 월세를 내놨는데 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공실이 길어져서 월세를 뭐 내려보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는데 계속 6개월 이상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작가님 유튜브를 보고 이제 찾아오게 됐죠. 그러면 지금 6개월 이상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가까이가 공실이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공실은 아니었잖아요. 세입자가 왔었잖아요. 예. 네, 그러면 김포 빌라 같은 경우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김포 빌라는 처음에 낙찰을 받고 낙찰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낙찰을 6,050만 원에 받았습니다. 김포에 있는 빌라를 6,050만 원에. 네. 해서 그때 낙찰을 받고 나서 제 생각에는 월세가 금방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장기간 동안 계속 월세가 안 나갔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저는 월세가 잘 나갈 줄 알고 낙찰을 받은 건데 생각보다 지역이 그렇게 완전히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작가님을 찾게 됐죠. 그 지역 같은 경우 전 처음에 선생님이 제 수업에 오셔서 이 지역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 질문 먼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어봤었죠. 네, 그렇죠. 조금 그 지역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 뭐 그런 잘 나가는 지역은 아니라고 그때 처음에 뵀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낙찰 받고 나서 세입자를 구한다고 했을 때 막 1090에 내놨는데도 보러 왔다고. 예, 그때 처음에 작년에는 부동산이 경기가 그래서 1090에 내놔도 연락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는 이거 가격을 높여도 되겠다라고 착각을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월세 가격을 올렸더니 연락이 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뒤늦게 내리긴 했는데 연락이 안 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월세를 내려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실이 계속 길어지는 상황이. 오늘 오신 고민이 그 빌라 공실이 지금 1년 가까이가 돼서 고민이어서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계약은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작가님을 만나고 갔더니 계약을 하게 됐죠.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선생님이 안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던 방법들 중에. 그럼 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일단 부동산에 다 내놓긴 내놨었잖아요. 예, 내놨어요. 근데 안 나갔잖아요. 1년 동안. 저랑 같이 갔는데 오늘 계약은 했단 말이에요. 요거에서 선생님이 느꼈던 점 혹시 있나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받고 이자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월세를 좀 덜 받더라도 세입자를 빨리 받아서 가는 방향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10만 원 더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버텨보자. 계속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공실이 길어졌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오늘 계약을 한 거 보니까 좋은 그런 조건으로다가 계약을 해서 욕심을 버리고 하다 보니까 금방 이제 바로 계약을 하게 됐었죠.
원래는 선생님이 지금 막 1000에 70, 막 네. 60에 내놨었잖아요. 예. 예, 1000에 7, 80 정도에 내놨었죠. 오늘 저랑 같이 현장 조사하고 세입자를 맞췄는데 네. 선생님이 내놨을 때 그 기준점이 있었잖아요. 아, 예. 기준이 있었죠. 네, 현장 조사를 선생님은 분명히 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네. 김포의 빌라를. 예. 근데도 세입자가 안 맞춰졌는데 네. 오늘은 맞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춰지기 전과 지금 맞춰지고 난 후 그리고 세입자가 얼마에 지금 맞춰져 있죠? 1000에 60으로. 오늘 1000에 60에 계약을 했죠. 예전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 조금 떨어졌지만 네. 지금은 또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그 전에 월세만큼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공실이 길어지면 이자가 계속 나가잖아요. 월세를 최대한 빨리 월세가 금액이 낮더라도 최대한 빨리 세팅을 해서 이자도 갚고 다만 뭐 10만원 20만원이라도 플러스 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오늘 작가님 만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투자자로서 중요한 거구나. 내가 더 월세를 받고 공실이 길어지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스트레스도 계속 받게 되고 오히려 월세를 조금 더 포기를 하더라도 이자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는 그런 투자자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거를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네, 1년 동안 공실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1년 동안 공실을 받으면서 예. 저는 1년 정도 버티면 예.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 어떻게든 맞춰질 것이다. 간간히 연락은 왔었으니까 아예 연락이 한 건도 없었으면 이거는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간간히 연락은 왔었거든요. 보러 온다고. 근데 다만 이제 계약은 안 하겠다고 이제 해서 계약은 되겠구나 좀 기다리. 그 부분을 제가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이게 전화 온다고 해서 꼭 이게 계약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전화만 오는 것만으로도 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선생님이랑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이득 보는 건 좋죠. 네. 우리가 이득 보려고 경매를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마이너스 안 되는 것도 중요한 그거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공실로 인해서 선생님이 재정에는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그 은행 이자를 1년 동안 월 얼마 정도가 나갔죠? 하루에 25만 원이니까 1년으로 계산하면은 3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마이너스. 25만 원씩 계속 네. 냈던 거네요. 이거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제가 알았더라면 오늘처럼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액이 낮더라도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처럼 1000에 60에 계약을 했더라면 마이너스 300은 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는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자로 안 냈던 부분이라서 그 금액을 가지고 뭐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채 낙찰 받고 나서 네.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네. 경매 기술은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세채 정도 받는 사람이면. 네. 일단 세채에서 막혔잖아요. 네, 막혔습니다. 왜 네 채까지 못 하셨나요? 그게 정부에서 작년에 예. 7월 1일부로 DSR 그 규제를 해서 예. DSR 40%가 넘어가면은 대출이 규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대출 받을 당시에 기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대출을 받다 보니까 네 채를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은행권에서는 DSR 40%가 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겠구나. 이 세 채가 끝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 말처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채 하고 나서 네 채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경매를 조금 쉬셨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제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 제 수업을 듣고 지금 네 번째 주택을 이제 조금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인으로는 더 이상 DSR 40% 이런 게 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님을 뵙고 나서 다른 종류의 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대출로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배우게 돼서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하면 계속해서 경매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됐죠. 그럼 원래는 원리금 상환을 했었어요?
써야 되잖아요. 선생님 네, 같은 맞습니다. 원래 세채 낙찰 받았지만 원리금 상환하면 남는 게 없다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걸 해결은 조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걸 해결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원리금 상환은 안 하시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이제는 그런 작가님이 알려주신 다른 종류의 대출을 통해서 이자만 내는 정도로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이제 할 수가 있었죠.